안녕하세요, 국뽕인입니다. 오늘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작년쯤인가부터인가요? 그 이슈가 되어온 그 키워드가 하나 있죠. 카푸어, 즉 차 거지요. 차만 있는 거지들. 요즘 뭐 20, 30대 젊은 친구들이 워낙에 수입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고 그로 인해 그 발생되는 뭐랄까요, 폐해? 그런 부분을 이제 카푸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. 또 능력 되는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?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, 뭐 수입차를 사지 말자, 뭐 그런 게 아니라 수입차를 사되 카푸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. 뭐 이게 뭔 개소리냐 싶겠지만 저만의 또 그 대통 같은 철학이니까 한번 카푸어를 벗어나면서 수입차를 운행해 볼 수 있는, 카푸어를 벗어나면서 수입차를 운행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첫 번째, 신차를 사지 말자. 얼마 전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또한 수입 차량들도 마찬가지고 감가가 어마어마합니다. 왜? 비싼 고급 차들이기 때문에 그래요.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 뭐 3년 타면 제가 반값 정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수입차도 마찬가지예요. 그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 2015년식,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된 차는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해요. 신차에 한 2천만 원대면 삽니다. 벤츠 E클래스가. 그거는 뭐 BMW 5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. 2천만 원대면 차 골라요. 2천 후반대면은 키로수 짧고 그런 차까지 살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엔카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다 나오는 팩트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신차를 사지 않을 거면은 중고차를 사야 되죠. 그럼 중고차를 사야 되면은 뭘 사야 되냐?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. 브랜드 인증 중고 차량을 사세요. 수입차 중에 그 각사 브랜드별로 뭐 벤츠면 벤츠, BMW면 BMW, 아우디면 아우디, 뭐 볼보면 볼보, 다 브랜드 인증 중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그 차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차를 대매입을 하는 거예요. 그 중고 상사에서 파는 게 아니라 기존에 판매가 된 차들 중에서 이제 이 돈 있으신 분들, 또 차들 실증 자주 내시는 분들 한 2, 3년 타다가 인증 중고차 넘기는 차들이 있어요. 그 차를 사셔야 돼요. 왜 그 차를 사셔야 되냐? 일단은 정비가 틀려요. 이 사람들은 다 정품으로 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차가 입고되면은 부족한 부분들은 다 거기서 정비를 해요. 그래서 상품화를 시키죠. 팔아먹기 위해서. 물론 그 과정에서 마진도 발생할 거예요. 뭐 어차피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요. 그리고 이 인증 중고차를 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, 워런티 연장이 가능해요. 그러니까 워런티라고 하면은 보증수리거든요. 보증수리 기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. 일정 금액을 내면은 몇 년 몇만 킬로 연장이 돼요. 그러면 그동안은 신차를 출고했을 때와 똑같이 보증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. 왜? 요거 수입 중고차 잘못 고장 났다가는 진짜 악소리 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수입 중고차 중에서 어떤 차를 사야 되냐? 브랜드 인증 중고차 중에서도 어떤 차를 사야 되냐? 독삼사를 사셔야 돼요. 벤츠, BMW, 아우디, 독삼사. 자, 왜 그러냐면요, 뭐 그 차들 뭐 별로다 하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그 브랜드 3사고요.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차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 동네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. 길바닥에 널렸어요. 뭐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강남 소나타라고 불리죠. 길바닥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. 그만큼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원활해요. 그리고 뭐 단순히 부품 공급이 원활한 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B급 부품들이 있어요. 그 B급 부품은 뭐냐? 어떠한 A라는 회사에서 벤츠한테 뭐 예를 들어 볼트 하나를 납품을 해요. 이 볼트 하나를 납품을 하는데 이게 벤츠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가게 되면은 벤츠 마크가 각인이 되면서 얘는 단가가 올라가 버려요. 근데 이 똑같은 회사에서 벤츠 마크를 없앤 상태로 자기네 브랜드로 나오는 부품들이 있어요. 그거는 이 벤츠 마크가 찍힌 볼트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싸요.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좋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자동차 시장에 이 독일 3사차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만큼 B급 제품, B급 파츠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이 시장도 잘 돼 있어요. 실예로 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 볼보차를 타고 다니는데 한번 고장이 났어요.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제가 볼 때 큰 고장은 아닌 것 같은데 부품이 없어서 2달을 차를 세워놨어요. 뭐 그런 거는 독삼사 차는 없어요. 이 부품이 조달하기가 쉽고 그리고 저렴한 부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. 구집이 어차피 중고차를 샀는데 정식 정품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. 뭐 이거 중고차로 샀는데 천년만년 탈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? 싸게 산 만큼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. 제 생각은 그래요. 독삼사 차를 저는 추천합니다. 그리고
공임도 미국 차 크라이슬러라든지 그리고 무슨 저기 캐딜락보다 엄청 싸고 부품도 엄청 싸요. 저도 전에 지금은 BMW 타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그 미국 차 포드를 타고 다녔었는데 포드 차보다 공임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독일 차가 더 싸요. 참 웃긴 얘기죠. 실례로 그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15만 원 정도예요. 국산차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. 요즘 국산차들 엔진오일 다 합성료 들어가죠. 보통 12만 원에서 17만 원 합니다. 국산차들도. 국산차들하고 그런 경정비 비용은 별 차이가 없어요. 그다음에 네 번째, 반드시 휘발유차를 사세요. 지금 크게 보면은 수입차들이 휘발유하고 경유차가 있잖아요. 웬만하면 휘발유차를 사세요. 제가 휘발유차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휘발유차가 이 엔진 계통의 부품이 디젤차보다 싸요. 디젤 자동차는 엔진에서 고압으로 폭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엔진 블록이라든가 이 엔진 블록 자체가 휘발유차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. 이 압력과 폭발력이 강하다 보니까요. 그리고 뭐 인젝터, 그리고 뭐 고압 펌프 이런 거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. 인젝터 글쎄요 6기통짜리에서 2개만 나가도 한 200만 원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인젝터를 클리닝해서 많이 쓰죠. 근데 만약에 교환하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와요. 클리닝하는 금액도 만만치가 않아요. 그에 비해서 휘발유차는 뭐 물론 휘발유차가 디젤차보다 고장이 안 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. 근데 같은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이 상대적으로 싸요, 휘발유차가. 그리고 그 관리에 있어서 그 번거로움, 그러니까 그 디젤 차량들은 항상 예열과 후열을 해줘야 돼요. 근데 휘발유 차량은 그 디젤 차에 비해서 그런 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더 자유로워요, 휘발유 차량들이. 그리고 부품 가지수 자체도 디젤 차량이 휘발유 차보다 더 많아요. 그리고 요새는 뭐 환경 기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매연 저감 장치 이제 DPF죠. DPF 같은 게 다 달려 나오고 뭐 요소수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.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요즘은 휘발유 차들도 연비가 굉장히 잘 나와요. 연비도 잘 나오는 데다가 그리고 요새 기름값 많이 싸졌잖아요. 지금 휘발유가 한 1,200원 정도 하죠.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 연비라는 거는 운전 습관이기 때문에 운전 습관이 많이 자주유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연비 주행 하시면은 충분히 뭐 연비 정도야. 그리고 어쨌든 뭐 수입차 타는데 기름 걱정하고 타는 것도 어불성설이죠. 그럴 거면 그냥 다 스파크 사셔야죠. 그리고 이 휘발유 차량을 사라고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차 사양이 고급류 사양이면은 고급류를 넣으세요. 고급류가 대략적으로 한 15% 정도 비싸요. 휘발유보다 15%? 15% 맞나? 1,200원, 1,500원 정도 하니까 지금 300원 정도 차이니까 20%네? 한 20% 정도 비싸요. 20% 정도 비싼데 저도 고급류를 넣고 있는데 고급류 넣으세요. 제가 그 이유는 제가 체감을 해보니까 일단 자동차 사양 자체도 이게 세팅이 고급류 세팅으로 돼 있고 거기에다가 저도 전에 일반유를 넣어봤는데 연비가 안 나와요. 근데 고급유를 넣으니까 확실히 제연비가 나와요. 소위 말하는 그 자동차에 보면 공인연비라고 나오죠. 뭐 복합연비, 공인연비 뭐 이렇게 그 제연비가 나와요. 출력도 나오고 그리고 확실히 그 엔진의 노킹 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그 완화가 돼요. 그건 제가 체험한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고급류를 주유합니다. 웬만하면이 아니라 고급류 주유만 합니다. 저는 그 이후부터는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낀 이후부터는.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, 수리비를 대비해서 작은 적금 하나 들어놓으세요. 수리비를 대비해서. 이거는 말 그대로 보험이에요, 보험. 물론 아까 브랜드 인증 중고차를 사시게 되면은 뭐 워런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방어할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정말 그 카푸어로 가지 않으시려면 수입차를 타면서 카푸어로 안 가시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달에 20만 원이면 20만 원,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 적금 하나 들어놓으세요. 자율 적금을 하나 들어놓으세요. 그걸 다 필요할 때 쓰시면 되니까요. 이게 예를 들어 뭐 수리비가 몇백 단이나 1,000단이 나와버리면은 휘청되잖아요. 그렇다고 그 차 팔 수도 없고 그 다 망가진 차를 누가 사가겠어요, 그죠? 일단은 고쳐놓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. 파는 걸 가능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적금을 들어놓으세요. 이게 수리비가 이게 진짜 저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도 작년에 뒷쇼바가 나갔어요. 근데 제 차가 뒷쇼바가 에어스프링이라 에어쇼바라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근데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고쳤어요. 저는 그거 고친 김에 이제 앞으로 한 3년은 더 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요. 그런 경우가 생겨요.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시면은 그 카푸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은 그거예요. 카푸어가 안 되는, 그러니까 수입차를 타면서 쉽게 말해서 수입차를 타면서 카푸어가 안 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요약 정리해 드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를 좀 숙지하시면은 카푸어가 안 될 거예요.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신차는 할부로 잡아 돌리고 중고차는 현금으로 잡아 돌린다. 예, 그게 정답이에요. 그게 뭐 저도 이제 여지껏 살아오면서 차 여러 번 바꿔봤는데 그 정답은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신차는 할부로 잡아 돌리고
금리가 싸니까요. 혜택도 많고. 그리고 중고차는 현찰로 잡아 돌려야 돼요.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자기가 사고 싶은 차가 있으면은 그 차량 금액에 반 정도는 현금으로 모아 놓으시고, 요즘 뭐 금리 싸니까, 그리고 워낙에 또 이게 그 수입 인증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 수입 인증에서 직접 진행하는 캐피탈이 있어요. 뭐 벤츠에서 진행하는, 뭐 한성에서 진행하는 캐피탈, 뭐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진행하는 캐피탈,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가 비싸진 않아요. 신차 대비해서 비싸긴 비싼데, 그렇다고 뭐 일반 중고차에서 사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그런 그 이유를 안 나와요. 그리고 정말로 나는 죽어도 수입차를 타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용 관리 잘 해놓으세요.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리스를 타시든 렌트를 타시든 아니면 직접 구매해서 차를 타시든 신용이 중요해요. 신용에 따라서 금리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. 이런저런 얘기 두서없이 해봤는데요. 이런 얘기도 있죠. 수입차는 승차감으로 타는 게 아니라 하차감으로 타는 거라고. 네, 하차감은 좋으니까 한번 카푸어를 잘 피해서 수입차 오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세요.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구독자가 영 안 늘어서 요새 고민이 많아요.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한번 도전해보고 있는데, 마음에 들면 한번 구독해 보시고, 뭐 원하시는 영상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제가 한 분의 구독자를 위해서라도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